한변 시대에 자 법조인의 눈으로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뉴스를 들여다본다. 자 고구를 대표하는 누구죠? 백성문. 백성문 변호사 대신에 이동형 작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땜빵부터 지각이냐? 백성문 대신에 오고 있다는 섭외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자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하이도. 네. 박지훈입니다. 변호사님. 네. 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요? 좀 김태현 변호사가 얼굴에 예. 입에 미소가 좀 가득합니다. 누구 이재용 때문에? 예. 그러니까 don't worry. 맞췄어요 그냥 모든 것을. 그렇죠. 아니, 맞췄어요. 이제 김태현 변호사. 맞췄다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맞췄다. 이재용 부회장에 나온다고. 이게 무슨 김도사, 전화기를 태도사 이런 게 아니라 현도사. 현도사. 그럼 현존하는 최고의 도사다. 현도사. 오늘 또 다른 것도 맞췄어요. 뭐요? 김백준 방조범. 방조범. 그거 제가 주범은 유일하게 정치쇼에서만 제가 그 방조범인데 혹시 수사했고 이거 내가 물어봤죠. 이거 그럼 공범이 아니면 그랬더니 방조범. 마이크 정면으로 두고 말씀하시라는 예. PD.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요. 뭐 맞췄다고 건방 좀 떨지 말고. 기가 막히게 맞추지 않습니까? 방조범 예. 맞춰. 근데 저는 사실 같은 법조인이지만 예. 사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 3년 5년 예측했어요. 근데 예측만 하지 그게 실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5년 나올 때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게 다 어그러졌어요. 예, 뭘 억울해져요? 문영표는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 저는 이렇게 판결하는 게 이게요. 맞나 싶어요. 저는 이 정형식 판사 네. 13부 형사 13부 예. 나 훌륭한 분이라고 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일단 풀어줘요. 네.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원세훈 같이 파기환송돼 질질질 끌고 있는 동안 피 말라. 피 마르는 동안 뭘 합니까? 삼성이 그래도 들어가갖고 좀 좀 봐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내 유복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 만들고. 그럼 빅피처라는 겁니다. 빅픽처죠. 정형식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자리 창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도 쑥쑥 들어가겠지 뭐. 빅피처. 빅픽처에 그러면 다시 들어갈 때 원세훈 심정을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겠죠. 만약에 다시 여봐, 얘기 세게 못하잖아. 백성문 변호사를 대신해서 이동형 작가 늦게 슬그머니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깜짝이야. 화장을 안 하고 오니까 몰라보겠어. 그래요? SBS 라디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거 정봉이 정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아닙니까? 이거요? 네. 인기 있는 코너죠. 근데 제목이 삼변 시대인데 네. 나는 변호사도 아닌데 저를 왜 불렀대요? 거긴 다른 변. 요즘 발에 채링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많잖아요. 아니 그런 변호사 아니고 발에 뭘 채요. 발에 많아요, 요즘 변호사. 너무 많아. 팥줄 얼굴 빨개서 발에 치는 변이라니까. 아니요, 뭐 맞는 말이니까. 이동영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정봉이 정치쇼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기가 진행자인 줄 알아. 반갑습니다. 네, 늘 진행만 해봐가지고 패널 참가한 거 오랜만이네요. 그럼 우리 얘기하던 진행 거 계속 진행할게요. 네,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법에 가면 동일 사건, 큰 판결의 그림은 충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는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김태현 변호사한테도 질문일 수도 있고. 저요? 제가 무슨 거기 일단 전 첫 번째 안종범에 대한 수첩 그게 증거 능력이 지금 없다는 딴 데는 있다고 장시호하고는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판단할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영표 전 장관은 엉뚱하게 혼자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지금 봤을 때는 삼성 승계 한 거 없다 그랬는데 혼자서 뭐 하다가 실형 받았어요 그 사람은. 또 홍모시기도 있잖아요. 예, 그 두 사람. 예. 그 두 사람은 홍모시기죠? 어떻게 됩니까? 홍완선? 그 총환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김태현 변호사 지금 삼성 관계자 전화번호 줄 테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삼성에서 일도 했잖아요 내가 무슨 예전에. 그 변호사를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네.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궁금했어요. 안종범 증거 수첩의 증거 능력을 1심은 정황 증거로 인정했는데 뭐 여기 항소심에서 증거는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첩은 있는데 물적으로 그 안에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수첩이 물적으로 아무것도 그럼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아니, 얘기냐면 그걸 떠나서 이제 중요한 게 네. 어제 우리 언니네 뉴스에서 좀 했거든요 얘기를. 네. 근데 들었어요 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야. 연관 사건들을 대법에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판결할 거냐 아니면 이 헷가닥 돌아간 대법관들이 그냥 미리 딱 쳐놓은 8월 전에 치고 다 퇴임할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 자기들 마음대로 되고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전원합의체 갈 건 같아요. 근데 아, 연관 사건 전원합의체. 다 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다 올라올 때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얘인데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건이 먼저 올라가서 거기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본을 또 확인해주면 다른 사건에도 없는 게 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건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기 때문에 안종범 뭐 예를 들어 문용표 이재용 묶어라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아마 자기들 대법원에서 판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동일 뭐 그렇게 하겠죠. 한꺼번에 엮지는 않고 그리고 네. 안종범 수첩은 1심이나 2심이나 결과적으로 결론은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1심에서도 이제 정황 증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종범 수첩에 보면 JY 뭐라고 말함 VIP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화를 구성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 완벽한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다가 그 진술 그렇게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전문 증거로.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심에서도 그냥 대화가 내용의 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말을 했다는 정황 증거로만 쓰자 이거라고요. 근데 이제 1심 근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거마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정황 증거로 하나 증거는 게 없다고 하나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네 그런 말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이걸 확인해주지 않은 이상 결론이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없어진 게 뭐 대부분에 많이 무죄 나온 거랑은 큰 영향은 없다고 봐요. 저는. 예. 1심과 그 부분은 좀 동일한 것 같고 문영표 장관의 경우는 조금 상충되는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으나 말이 복잡하죠? 무슨 말은 판사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이상하게 와 그럽니까? 아니, 판사들이 판결할 때 완전 저러거든요. TOP. 뭐야 TOP는? 오늘 박병근의 마지막 방송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다음 주도 합니까? 뭐 자꾸 그런 얘기는 하면 쓸데없는 이거 마지막이면 내가 마지막으로 성대모사 한번 해주려고 그랬지. 원조. 마지막에 오늘. 3년 전. 자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박지훈 변호사 3년 전 버전입니다. 3년 전 버전. 박근혜 대통령 도와줘야지요. 야당 왜 그러는데요. 이거 맞죠? 왜 나이스. 불쌍합니까? 여자 뭐? 혼자 가족도 없고 왜 불쌍합니까? 하나도 안 불쌍해요. 뭘 불쌍해? 3년 전 버전입니다. 이동영 작가님 3년 전 이럴 때 같이 방송했어요. 아니 근데 저 만나고 변했지요. 그렇죠. 귀순 유도자. 저 만나고 변한 거예요. 아니 고향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안동이거든. 고향이. 수첩 제가 땡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 변호사도 저랑 오래 만나면 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오. 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전향 전문기야? 그렇습니다. 야 좋다 이거. 아니 진짜 이동영 작가 만나고 바뀌었어요? 아유 뭐 저는 지금도 그대로인데 많은 영향을 받은 건 사실. 누구한테? 이동영 작가한테? 저 영향력이 커요 저 친구. 아 이거 무슨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 같아. 예. 아니 두 변호사 노는 거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흐뭇해? 아니, 흐뭇하진 않고 아니, 이 재판이 뭐 흐뭇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 예. 재판이.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 재판은 그냥 끼워 맞추기다. 결론을 결론만. 내놓고 아하. 저거 3호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예. 그대로 3호 하면은 비난이 쏟아질 거고 그래서 2사로 가는데 2사로 가려면은 뭔가 한가 씌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50억 밑으로 한 30억 지금 이렇게 그거만 내용을 인정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자. 그래가지고 아까 뭐 박변혜 얘기했던 문영표 장관 증언 이 재판대로 하면 문영표는 혼자 바보 짓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예. 삼성도 요구도 안 했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서류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영표에게는 안종범 수첩이라든가 안봉근 증언 정유라 증언 하나도 인정 안 해줬거든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정말 명언을 남겼어요. 예전에 뇌물 사건의 구할은 90%는 증거가 없다 했습니다. 이건 무슨 증거냐면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뇌물은 당연히 직접 증거가 없죠. 증언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뇌물에 직접 증거 그건 바보죠. 누가 뇌물을 계좌로 쏴준 뇌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수표를 준 뇌물 뇌물이 찍으면서 있어요. 동영상을 찍어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의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직접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뇌물 사건은. 그래서 증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 정영식 판사인가요? 이번에 판결한 사람? 네. 이 판사가 서울대 80학번. 그것까지 내가 잘 모르겠고요. 변호사 27기. 그래요. 어제 한명수 전 총리 2심 판사였잖아요. 80학번이면서 61년생. 그러니까 머리털은 허옇고. 가만히 있어 봐요. 한명수 판사네. 말도 막 나오네. 한명수 총리 재판할 때 그때도 역시 증거가 없었어. 증언밖에 없었는데 그 증언도 뒤집었거든 한만호 씨가. 예. 그런데 그때는 그거 다 인정해줬어요. 지금은 모든 정황적을 다 무시하고 변호인단의 요구한 걸 모든 거 다 들어줬거든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미리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짜맞췄다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동영 작가 오기 전에 이동영 작가 오기 전에 이게 정영식 판사가 민주 진영의 숨은 인재다. 예. 왜냐하면 일단 풀어주고
대법에서 이게 파기환송되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한 4년 동안 이재용은 피 말리는 삶을 살 것이다. 원세훈처럼. 빅피처. 빅피처. 다시 들어갈 준비하니까 그때 그럼 삼성은 경영이 갖고 제대로 있는 된다. 네. 사내 유보금을 다 풀 것이다 푼다. 이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거냐? 뭐 알 수가 없어. 모르죠. 이 양반들 변호사 사먹고 싶으면 아니, 패스했어. 저는 저기 PD도 콜이 왔는데 예. 저는요 삶 방송하면서 저보다 많이 빠는 사람 처음 봤어. 어우, 아 아니 진짜. 근데 야, 이게 저보다 많이 빠는 사람. 왜냐면 예. 다 알아들어요. 아,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느낌이 오는 거야 예. 느낌이.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왔어요 지금 느낌이 왔는데. 네. 아, 제가 변호사 자격증만 없지 네. 변호사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큼 하진 네. 않아요. 이 판결이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 개인적인 느낌 말씀드리면 저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저 개인적 이의는 없어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인 이제 국외재산 도피 이런 그러니까 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없으니까. 시간 네. 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됐던 게 국외재산 도피 이거 다 1심만 똑같아요. 대부분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국외재산 근데 네. 이제 이것도 삼성이 1심부터 했던 논리인데 뭐냐면 어제 이제 판결 문제가 좀 찬찬하면서 그런 네. 얘기 있던데. 아 또 이것도 그 이정열 부장 또 이렇게 또 듣고서는 네. 또 댓글 올립니다. 또 제 얘기 듣고. 이정렬 신경 쓰지 말고. 그 형님은 그냥. 맨날 뭐 발만 하면 댓글 올려. 예, 어쨌든 예. 이 국외자산 도피가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보는 거야. 도피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을 외국으로 빼서 자기의 이익으로 이익을 그 돈을 은닉하든지 사용하든지 소비하려고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쓰려고 나가는 게 국외재산 도피다. 그걸 처벌하기 위한 판례가 법이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과거에 판례를 하나 들어요. 예. 재산 도피는 자기의 이익으로 하기 위한 거라는 기존 판례를 들고 그런데 이건 이재용 부장 지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이 쓰려고 한테 주는 거 최순실이 썼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도피가 아니다라고 무슨 말장난이에요 그게. 말장난이 그거는. 정영식 씨한테 말해 저한테 그러지 그러니까. 마시고. 그게 무슨 재판부 말장난이에요. 말이에요. 왜냐면은 본인 계좌로 본인이 옮겨가지고 음. 그거를 결국은 최순실한테 뇌물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자식을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지. 전략적 이득을 얻었잖아. 네, 이거 좀 지금 천천히 해도 돼.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일하게 이득 본 사람은 이재용밖에 없어요. 누가 이득 봤습니까? 이재용밖에 없다고. 우리도 이득을 받지. 그걸 주제로서 방송을 하잖아. 그래서 고마워요 사실. 진짜 말장난이고요. 예. 사실 저는 안 좋은 게 같은 법원인데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본인의 양심이 있고 뭐 삼성의 양심이 있고 하더라도 옆을 봐야 돼요. 이거는 한 사건이면 본인 마음대로 뭐 재판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여러 사건이 지금 수십 개 사건이 수백 명 가장 근자에는 문영표 그렇죠. 보훈복지 장관이 구속이 됐잖아요. 문용표 얼굴 떠올려야 돼요. 재판을 하면서도 문용표는 뭐가 됩니까? 사람 지금 구속해가 지금 재판 실형 받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지금 뭐가 됩니까? 변이 됐죠. 문영표까지 하면 그러니까 사변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 딱 대놓고 그거를 암만 본인 양심이고 삼성 양심이라 하더라도 옆에를 봐야 그게 판사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의 일관성, 판결의 충돌이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절대 안 판결 되죠. 자체에서는 문영표 장관과 충돌 없어요. 이 판결 자체에서. 이 판결 자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뭐냐면 경영권 승계자가 없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게 없었다라는 거니까 아까 이제 이동규 작가 말씀하신 대로 문영표 장관 혼자 야 이거 좀 찬성 좀 이렇게 한 게 돼버린 거지. 이 판결 사실 자체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안 그러면? 돼. 저한테 그러지 마시라니까 저한테 그래요. 자꾸 징역을 내가 살게 썼어요 합니까? 판결을? 그렇게 착한 사람 징역을 살게 합니까? 내가 그러면? 썼어요 판결을? 이 양반들이 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개싸움을 하네. 개싸움을 어찌됐든 하지. 이해가 안 된다. 어찌됐든 저는 아까 하던 말씀 말씀드리면 저는 뭐 법인 뭐 두 분은 뭐 저랑 다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재산국외 도피도 그 법 취지 자체가 어쨌든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돈을 외국으로 가는 걸 처벌하기 위한 거니까 어쨌든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최순실 쓴 거니까 저는 재산국외 도피가 아니라고 보고도 맞다고 본 것 댓글 같고. 폭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고 한두 번이니까 제가 댓글 유발자 최다 댓글 뭐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악플 유발자. 악플 유발자 최다 악플. 예. 어찌됐건 네. 뭐 그리고 이제 말 부분이 이제 날아가는데 말 소유권 문제인데 이게 말 소유권이 또 말이 되나요? 아니 뭐 이름 나 이번에 살시도 비타나 부인. 살시도 비타나 살시나 비타나 부인. 이름도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아니야 또 세 글자던데 어쨌든 그거 이제 말 소유권에 삼성한테 있다 여러 가지 논거를 또 두 개 논거든 게 보면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대요. 전 계약서를 안 봤는데 삼성 거고 맘대로 니들이 대신 거의 쓰게 하는데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가 됐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거 정유라고 와가지고 엄마가 제 거래처럼 타라고 그랬는데요 이랬다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뭐라고 법원에서 했냐면 삼성 거니까 네 것처럼 타라고 그러지
네 거야 그러지 아, 않고. 만약에 네 거라고 하면 그런 얘기 나온다니까. 야 우리 거면 야 네 거야라고 하지 네 것처럼 타라고 그랬다는 거는 남의 거니까 네 것처럼 타라고 그러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정영식 논리에 따르면. 네. 저는 그렇죠. 정영식 논리에 따르면. 네, 그 근데 전제를 이제 붙여주셔야지. 양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삼성 측 논리 양형, 그대로 채용한 거예요. 양형에 대해서는 여러 아니 가지 그러면 얘기가 아예 나올 수 무죄하지 있어요. 또 뭐 또 그러니까 그 사실 얘기는 이거는 또 그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얘기해줬고 그 얘기인데 네, 그 아까 말도 그래요. 저는 그 사준다는 의미를 변호인단이 국어사전 한번 다시 생각해봤잖아요. 사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준다는 거랑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고 네가 뭐든지 해라. 이게 삼성 측이 말하는 사준다예요. 우리는 사준다는 것은 내 걸 모두 갖고 가라가 사준다는 거야. 내가 그렇죠. 주는 거를 그걸 달리 판단하는 게 그것도 끼워 맞추기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났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36억 뇌물에 대한 양형도 그러니까 그 이게 부분은 그다음에 36억에 대해서 횡령도 판단을 안 했잖아요. 실형 나와야 아니 되는 그래서 거 제가 아니에요? 요거 횡령 뭐 요것만 결론만 얘기하고 제가 예. 입 다물고 있을게요. 아니 계속 얘기하면 돼요. 1심, 천천히만 그러니까 얘기하면 돼. 1심에서 1심에 5년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래도 1심 판사 재판할 때는 이거는 누가 봐도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이야기는 해줬어요. 그런데 2심은 그것까지 면죄부를 줘버렸어.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니고 정경유착이 아니라 경정유착이다. 아니 이재용이 피해자라고 오. 그냥 면죄부를 그까지 줘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 재판도 아닌데 박근혜는 아주 죽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아무런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한 판결이다. 아.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한 잔 드시고 이제 한 잔 드시고 식었어요. 아니 커피. 분위기 훈훈해. 묵시적 너무 반가워. 저보다 말 빠르면 천만. 묵시적 청탁 인정 안 했죠? 그리고 또 넌 이번 판결도 그렇지만 요 앞에 진경준 뇌물 사건 그것도 보험성 뇌물 아니다고 인정해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뇌물 신경도 이 사람이 판결했어요? 아니 법원에서. 법원에서. 앞으로 이런 판이 계속되면 뇌물 마음대로 주고받습니다. 다 직접 증거 없이 묵시적으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보험성으로 주고받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대가성 관계 입증 안 되면 아무도 처벌 못하는 이건 거죠. 뇌물에 하나의 판례가 생겼어. 그다음에 36억인데 2년 6개월은 좀 싸지 않아요? 너무? 아니요. 2년 6개월이고 자 고백 하나 할까요? 예. 저 예전에 지방에서 형사 사건 하나 있었는데 네. 뇌물에 4억 줬는데 4년 나왔어.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 아니, 당연하죠. 제가 3억 6천만 횡령했거나 뇌물 받아도 징역형입니다. 당신은 종신형이야? 종신형입니까? 5년 받아 그러면. 제가 재밌는 그 3억 6천 받은 게 5년이에요.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이지. 아니, 이건 준 거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공유니까, 본인이 공유. 받았다 그랬어. 이게 2011년하고 2013년에 그 자료를 보니까 300억 이상 뇌물 받거나 하면 아니, 횡령하면 이건 준 거니까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준 걸 하면 네. 거의 다 집행유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벌들? 회사 해드리는 게 뭐냐면 해먹으려면 많이 해서 드셔라. 그래야 집행유예 나온다. 대만 비싼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자 이제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 이해해야 되잖아. 네. 36억을 주면 1억 이상 주게 되면 뇌물 공유 아니에요. 5년 이하거든 공유는 무조건. 네. 5년 이하 세진 않아. 네. 뇌물은 이제 수수가 1억 이상이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인데 야 36억을 주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나온 안 돼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무리는 없다고 봐요. 유무죄 판단은. 근데 이제 양형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인정하는 거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제가 냉정한 말씀드리면 이 판결은 정영식 부장의 어떤 논리들을 보면 아예 전부 무죄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맞았다고 봐요. 저는 냉정하게 보면 아예 그건 왜 그러냐면 차라리 왜냐면 정영식 부장의 판결문 첫부터 뭘 쓰냐면 경영권 승계자가 없다라고 없다. 써버리거든요. 그 전제를 처음부터. 하면 아무것도 없는 전제로? 거지. 뭐. 근데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범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 처음부터 이건 없다가 했습니다. 경영 승계 작업이. 그리고 2심 이 재판 처음에도 정영식 부장이 특검한테 물어요. 아니 근데 김태현 변호사 양심에 딱 물어볼게. 네. 경영권 승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왜 그래요? 저도 몰라요. 저한테 안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저 100% 있었죠.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방송으로 끝나는 사람이 말이 많아.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다고 줄기차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뇌물의 대가성을 아예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니 공모니 상관없이 야 경영권 승계 작업도 없는데 우리가 뭘 대가로 돈을 줘 이거. 그러니까 아예 뇌물에 원천적으로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 없다고 이제 그만해요? 아니 거기 광고 그만해도 듣고 돼. 아니 해요 광고 계속. 듣고요? 예. 예. 광고 듣고요, PD? 계속해요? 계속하랍니다. 예. 어쨌든 경영권 그거 뇌물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기 없었다. 그래서 만든 근데 이 판결문 가만 보시면 경영권 승계자 없다.
설사 경영권 쓰게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 안 되니까 제3자 뇌물공 안 된다 이렇게 써요. 그럼 정은식 부장의 논리대로 하면 경영권 쓰게 작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뇌물을 그 부정 청탁이 없으니까 제3자 뇌물공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경영권 스케 작업이 없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독일로 간 용역대금 36억 뇌물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그 뇌물이 무슨 대가 관계인지는 명백하게 제가 한번 읽어봐도 없죠. 무슨 대가 관계로 이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는데 뇌물을 인정해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으면 아예 뇌물을 다 전제가 깨져 무죄로 하든지 아니면 36억이라도 뇌물이 인정이 됐으면 실형을 하든지 실형이 하는 게 맞지 않았겠는가 논리적으로는. 실형 살리려면 1심에서 했던 5년이 맞아요. 아니 이제 5년 그렇진 않아요. 그 1심이 5년이었는데 이번에 액수가 좀 더 줄으니까 액수도 줄고 범인 재산 국외 도피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형량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는 전부 무죄든지 2년 6개월의 실형이 맞다라는 거죠. 제가 차라리. 들어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일단은 먼저 형을 정해놓고 그리고 끼워 맞췄다 범위를. 그렇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비판하니까 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느냐. 존중합니다. 존중 안 하면 우리가 죽창 들고 일어섰지. 존중해요. 존중하지만은 두고 일어서요? 아니, 존중 안 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존중하지만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고 논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거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정영식 판사가 더 선배거든요. 근데 이종을 형이라고 일단 정해놓은 거야. 형을 정해놓고. 형님이라고. 네. 아침부터 저런 개그를 하는데도 참 끝까지 살아남는 거 보면 대단해요. 야. 자, 요 정도 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근데 결론은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대법 파기환송. 대법의 간단하게. 대법 파기환송되려면요. 말 소유권이 삼성께 아니라는 게 인증이 돼야 되고 재산 국외 도피에 대한 법리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집행유예만 가지고서는 파기환송될 수는 없고 이 두 가지가 대법원에서 봤을 때 재산 국외 도피는 뇌물로 준 것도 도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은 최순실 건데 요 두 개가 인정되지 않으면 파기환송 안 되죠. 아니요. 그게 인정되면 파기환송 될 수 있다. 다른 재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곧 나오는데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안종범하고 뭐 다른 재판들하고 합쳐서 대법원에서는 저는 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파기환송 되죠 당연히. 저 파기환송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67% 됐습니다. 2대1. 저는 하면 안 되지.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내부적으로 어떤 영향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동일 그렇게 하겠죠. 한꺼번에 엮지는 않고 그리고 안종범 수첩은 1심이나 2심이나 결과적으로 결론은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1심에서도 이제 정황 증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종범 수첩에 보면 JY 뭐라고 말함 VIP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화를 구성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 완벽한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다가 그 진술 그렇게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전문 증거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심에서도 그냥 대화가 내용의 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했다는 정황 증거로만 쓰자 이거라고요. 근데 이제 1심 근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거마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정황 증거로 하나 증거는 게 없다고 하나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네 그런 말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이걸 확인해주지 않은 이상 결론이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종범 중거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없어진 게 뭐 대부분 많이 무죄 나온 거랑은 큰 영향은 없다고 봐요. 저는 1심과 그 부분은 좀 동일한 것 같고 문영표 장관의 경우는 조금 상충되는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으나 말이 복잡하죠? 무슨 말은 판사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이상하게 급히. 와 그럽니까? 판사들이 판결할 때 저러거든요. TOP. 현변 시대에 자 법조인의 눈으로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뉴스를 들여다본다. 자 고구를 대표하는 누구죠? 백성문. 백성문 변호사 대신에 이동형 작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땜빵부터 지각이냐? 백성문 대신에 오고 있다는 섭외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자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하이도.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기분 좋지 않습니다. 왜요? 좀 김태현 변호사가 얼굴에 입에 미소가 좀 아득합니다. 이지영 때문에? 그러니까 돈 워리. 맞췄어요 그냥 모든 것을. 그렇죠. 맞췄어요. 이제 김태현 변호사. 맞췄다는 거지 내가 무슨 맞췄다. 이재용 부회장에 나온다고. 이게 무슨 김도사, 태도사 이런 게 아니라 현도사. 현도사. 그럼 현존하는 최고의 도사다. 현도사. 오늘 또
또 다른 것도 맞췄어요. 뭐요? 김백준 방조범. 방조범. 그 제가 주범은 유일하게 정치쇼에서만 제가 그 방조범인데 혹시 수사했고 이거 내가 물어봤죠. 그럼 공범이 아니면 그랬더니 방조범. 마이크 정면으로 두고 말씀하시라는 예. PD의 예.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요. 뭐 맞췄다고 건방 좀 떨지 말고. 기가 막히게 맞추지 않습니까? 방조범 예. 맞춰. 뭐. 아 근데 저는 사실 같은 법조인이지만 예. 사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 3년 5년 예측했어요. 아 근데 예측만 하지 그게 실제 그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5년 나올 때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게 다 어그러졌어요. 예, 뭘 억울해져요? 문영표로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 저는 이렇게 판결하는 게 이게요. 맞나 싶어요. 저는 이 정형식 판사 네. 네. 13부 형사 13부 예. 나 훌륭한 분이라고 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일단 풀어줘요. 네. 그 대법에서 파기환송돼 원세훈 같이 파기환송돼 질질질 끌고 있는 동안 피 말라. 피 마르는 동안 뭘 합니까? 삼성이 그래도 들어가고 좀 좀 봐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내 유복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 만들고. 그럼 빅피처라는 겁니다. 아, 빅픽처죠. 정영식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 일자리 창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도 쑥쑥 들어가겠지 뭐. 아 빅피처. 빅픽처에 그러면 다시 들어갈 때 원소의 심정을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겠죠. 만약에 다시 여봐, 얘기 세게 못하잖아. 얘기. 백승문 변호사를 대신해서 이동영 작가 늦게 슬그머니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깜짝이야 화장을 안 하고 오니까 몰라보겠어. 아, 그래요? SBS 라디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거 정봉이 정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아닙니까? 이거요? 네. 인기 있는 코너죠. 근데 제목이 삼변 시대인데 네. 나는 변호사도 아닌데 저를 왜 불렀대요? 아, 거긴 다른 변. 요즘 발에 채링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많잖아요. 아니, 그런 변호사 아니고 발에 뭘 쳐요. 발에. 많아요, 요즘 변호사. 너무 많아. 팥줄 얼굴 빨개서 발에 치는 변이라니까. 아니요, 뭐 맞는 말이니까. 이동영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정봉이 정치쇼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기가 진행자인 줄 알아. 반갑습니다. 네, 늘 진행만 해봐가지고 패널 참가한 거 오랜만이네요. 그럼 우리 얘기하던 진행 거 계속 진행할게요. 네,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법에 가면 동일 사건, 예? 큰 판결의 그림은 충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몇 가지는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김태현 변호사한테도 질문일 수도 있고. 저요? 제가 무슨 거기 일단 전 첫 번째 안종범에 대한 수첩 그게 어. 증거 능력이 지금 없다는 딴 데는 있다고 장시호하고는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판단할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용표 전 장관은 엉뚱하게 혼자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지금 봤을 때는 삼성 쓴 게 한 거 없다 그랬는데 혼자서 뭐 하다가 실형 받았어요 그 사람은. 또 홍모시기도 있잖아요. 예, 그 두 사람. 예. 그 두 사람은 홍모시기죠? 어떻게 됩니까? 홍완선? 그 총환선. 저한테 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삼성 관계자 전화번호 줄 테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삼성에서 일도 했잖아요 내가 무슨 예전에. 그 변호사를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네.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궁금했어요. 안종범 증거 수첩의 증거 능력을 1심은 정황 증거로 인정했는데 뭐 여기 항소심에서 증거는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첩은 있는데 물적으로 그 안에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 수첩이 이런 거. 물적으로 아무것도 그럼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아니, 얘기냐면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네. 중요한 게 네. 어제 우리 언니네 뉴스에서 좀 했거든요 얘기를. 네. 근데 네. 이게 들었어요, 이제, 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야. 연관 사건들을 대법에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판결할 거냐, 네. 아니면 이 헷가닥 돌아간 네. 대법관들이 그냥 미리 딱 쳐놓은 8월 전에 치고 다 퇴임할 거냐, 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 자기들 마음을 주되고 어떻게 알아요? 어제는 전원합의체 갈 건 같아요. 근데 연관 사건 전원합의체. 다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다 올라올 때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인데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건이 먼저 올라가서 거기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을 또 확인해주면 다른 사건에도 없는 게 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건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기 때문에 안종범 뭐 예를 들어 문용표 이재용 묶어라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아마 자기들 대법원에서 판결이기 때문에.